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명우의 도전보기. 오늘도 지난 시간에 그 천안시의회 이야기를 좀 했었잖아요. 네. 근데 오늘 또 우리 송 기자님께서 또 기사를 또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를 보면서 이 천안시 의회 분들이 의원님들 네. 몇몇 분이겠죠. 이 상식을 거기서 얘기하던데 참 상식적이지가 않고 네. 또 경제 공부를 좀 했었으면 좋겠어요. 분들이 경제적인 경제 뭐 평상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특히나 재정을 다루신다는 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이 재정학을 좀 전혀 공부를 안 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참 그 본인의 비난함을 좀 보여줬어요. 안타깝더라고요. 면면에서. 뭐 많은 얘기 중에서 뭐 앞에 부분에 이제 우리 그 위원장께서 본질을 그 얘기하지 않고 말꼬리 잡기다. 예산 삭감을 하고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컨대 그래요. 이 예산 삭감 이유가 말 그대로 민생이었다면 뭐 민생이라고 하면 정말 민생을 위해서 의회가 많은 노력을 했구나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시작 자체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후두고 뭐가 본질이었냐. 그래서 이제 23일날 23일날 복지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그 한 의원님께서 보도 자료를 보냈는데 거기에 보면 평탄형 춤축제 예산 삭감이 본질을 벗어난 논란이다. 그래서 유감이다. 이런 보도 자료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게 본질에서 벗어난 말꼬리 잡기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여론으로 민생을 위협하지 마라. 호도한다 뭐 이렇게. 그런 보도 자료를 보냈길래 그리고 또 한 의원님도 거기에 뭐 이제 지방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뭐 부채가 증가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취재를 좀 했습니다. 오늘 이미 뭐 보도가 됐고 했는데 그래서 저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 참 그 어찌 보면은 그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첫째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참 공부를 안 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생각. 뭐 공부하는 의회상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참 공부를 안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무엇이 정말로 본질의 호도인가. 거기서 뭐 실제로 예산 삭감을 해놓고 마땅한 핑계거리가 없으니까 민생 운운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민생하고 전혀 관계없이 삭감한 거거든. 그렇습니다. 제가 그 기사 중에서 그건 저도 압니다. 홍성군 국제영화제 예를 들었더라고요. 홍성군 국제영화제는 민생과 전혀 관계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3회째예요. 올해 3회째 열으려고 하는데 홍성군에서 이 영화제를 열고 그 군 내에 있는 이제 상영관 이런 곳에서 영화제를 열고 보니까 관객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0명, 5명 이게 이제 유명한 영화도 아니고 단편 영화제다 보니까 홍보도 잘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들어간 정말 예산 들어간 거에 비해서 시민들한테 이 영화제를 알릴 그런 게 없고 또 하나는 뭐 이거 홍성군 얘기입니다만 영화인협회에서 당초 이 영화제를 하면서 어느 정도 자기네가 얼마큼 부담하고 홍성군이 얼마큼 부담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혀 안 주더라고요. 2회를 거쳐서 하면서. 그래서 그러한 이런저러한 문제, 영화제를 아주 없앤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방향으로 이제 다른 방향으로 좀 가보자라고 하는 것. 올해 예산은 삭감했다. 이제 군비만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부담이 되고 영화인협회에서 이제 재정 부담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게 약속이 안 지켜졌고 그거를 마치 이제 이 천안시가 뭐
최근에 내세웠던 이유가 민생 이걸로 인해서 그 삭감했다라는 식으로 참 갖다 붙인 거는 어떻게 보면은 궁색하죠, 굉장히. 행사성 예산을 우선 또 저기도 있어요. 그 홍성군에서 예산 삭감한 게 그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8.15 예술제라고 하는 그거를 안당리에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예산도 다 삭감했어요. 이유가 뭐냐? 그것도 영화하고 관련돼. 그런 시기에 그거를 갖다가 성타령 국제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얘를 우리만 한 게 아니고 얘들도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전혀 안 맞는 얘기죠, 서로. 그러니까 좀 그 예를 들으려면은 거기 현지 사정도 좀 알고 예를 들었어야 되는데 그냥 이 예산 삭감했으니까 이거 우리랑 똑같네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자, 그러고 또 앞서서 이미 보도했던 그런 내용은 차지하고요. 지역이기 또는 당 어떻게 이제 민생을 생각하는데 민주당 의원 16명은 예산안 삭감에 동의하고 국민의힘 9명은 반대하고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예산안을 다루면서 이게 바로 당론에 따른 거죠. 당론에. 그렇다고 봐야죠. 16대 9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9명 이 국민의힘 9명 중에도 전액 삭감에는 다 저기 하겠지만은 부분 삭감이라든가 이런 데 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테고 16명 중에도 반대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16대 9 이렇게 나오니까 그건 그거를 아니다라고 한다면 지역 이기주의나 일부 시의원의 감정적 대응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 본질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전혀 맞지 않은 이야기고 그렇죠. 그 본질이라고 하는 거는 내 지역에서 말 그대로 이런 보도자료가 말꼬리입니다. 이런 보도자료 그게 말꼬리지 본인이 말꼬리 잡으면서 너한테 이게 아전인수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또 거기에 이제 두 분이 김원령 위원장과 또 다른 위원 한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삭감 이유 중에 하나가 천안시가 지방채가 급격히 늘고 있다. 맞습니다. 그렇게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사실입니다. 사실은 지방채가 늘어나는 건 맞는데요. 그 지방채가 왜 늘어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지방채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난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요. 그 실질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 지방채가 올해 877억이 늘어났어요. 3차, 4차, 5차 추경에 걸쳐서 877억 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보통 예산하는데 본 예산이 올라가고 나면은 이 천안시가 짜놓은 예산과 국가가 통과시킨 예산 또는 충남도가 통과시킨 예산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최종적인 거는 국가 예산이 통과된 거를 근거로 해서 천안시 예산을 짜야 되는데 이게 동시에 짜져요. 거의 세 개의 예산은 세 군데에서 각각 집행이 되는데 이게 동시에 짜지기 때문에 그래서 1차 예산안을 해놓고 처음에 본 예산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국가 예산을 보고 추경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리 추경이라고 해서 보통 2차 예산안은 보통 1년에 3번 짜는 거죠. 정리 추경을 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 원포인트 예산이 추경이 많았었죠. 추경이 3번이나 있었죠. 3번이나 있었죠. 그래서 이제 5차까지 추경을 했었는데 3차 때가 이제 3차 때인가 차수는 저긴데 특별재난 도와 충남도에서 제안을 했죠. 충남도가 제안을 해서 충남 전역에다가 1,300억 정도의 돈을 예산을 긴급 투입했어요. 그게 이제 소상공인들 이렇게 갖고 100만 원씩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경우는 그래도 제가 알기로 그 중에 약 3분의 1 가까운 돈, 400억이 넘는 돈이 천안으로 왔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정부에서 이제 각 1인당 얼마씩 준 거 있죠. 그때도 전국민 대상으로 했을 때 그때 저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수해를 입어갖고 특별재난구역이 되면서
그거에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예. 사실은 기존에 이제 예산이라고 하는 건 딱 계획된 규모가 있는데 갑자기 투입되고 갑자기 돈 넣으라고 하니까 기존에 있던 뭐 예비비든 무슨 돈이든 다 해서 그걸로 재난금을 줬고, 그리고 이제 특별 재난구역이 됐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방이 이제 특별 재난구역이라고 해서 100% 정부가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어느 정도 분담을 해야 되는데 이 분담금을 내게 돼요. 이 분담금 액수가 적지 않습니다. 뭐 퍼센테이지로는 뭐 적지만 사업에 따라서 그렇죠. 사업 규모에 따라 다르고 이런 것들이 또 많이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해에 올해죠. 올해에 이 지방채 발행을 한 것이 877억. 예, 추경에만 887억 4천.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이제 본 예산에서 지방채 발행 계획을 일단 600억을 세웠어요. 근데 이 600억이 대부분 뭐냐? 정부가 공모했던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갑작스럽게 또는 뭐 R&D 센터 KTX 옆에서는 거기 부지를 땅을 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 기존에 계획돼 있던 거라기보다는 갑자기 천안에다 해라고 하니까 천안에서 얼른 받아야죠. 뭐 절반 정도를 정부가 해준다고 하라고 하니까 중요한 건 예산안에 보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이게는 국비가 안 들어와요. 국비나 지방비가 보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는 주체가 100% 부담을 하고, 이게 국비가 들어가면은 국가 땅이 되는 거고, 도비가 들어가면 도 땅이 되는 거고, 시비가 들어가면 시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이쪽에서 이제 시비가 전액 들어가는 그런 게 있는데, 장기 미집행 시설 이거는 사실 있으면 있을수록 많이 넣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다시 지금까지 이제 공원부지 뭐 이렇게 해놓고 20년 이상 이렇게 묶어놨다가 결국 지금까지 이제 20년 전에 묶었던 걸 못 사고 풀어줘야 되는데 돈만 있으면 이걸 사서 공원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그건 지방채 발행 당연하죠. 그런 더 발행해서 더 살 수만 있으면 더 빨리 해소하는 게 더 좋은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청소년 복합 커뮤니티 센터. 이것도 이제 건물을 어디다 할 거냐. 이것도 사실상 축제하고 비슷합니다. 그것도 내 동네에 안 해준다고 비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지방채가 늘어나는데 물론 지방채가 근거 없이 늘어나는 지방채는 없어요. 수십이 들어가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그 두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의원님이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어려운 시기에 긴축 재정을 하자라고 하는데 참 그 부분에서 이 사람이 정말 시의원 맞나? 그렇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국가의 기조도 지금 확장적 재정을 하자 이렇게 해서 재정을 제가 전에 그런 기사를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예전에 불과 2, 3년 전일 것 같은데 굉장히 내수 경기가 나빠져서 지역 경제가 어려운데 각급 무슨 유행처럼 각급 시에서 각 지자체에서 부채 제로 말을 했다고 하는 자랑스러운 기사들이 많이 나왔죠. 지금 그때가 과연 부채 제로 할 때인가? 맞습니다. 그때 부채 제로로 했던 저기들이 그 지역이 경제 활성화가 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에 거의 얼마입니까? 거의 1조 달러에 가까운.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달러고 10조 달러. 10조 달러에 가까운. 맞나요? 8,920달러인가? 10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1조 달러에 가까운 거의 9천억 달러 정도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는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역대 최대의 그 예산 규모를 해서 뭐 쉽게 통과가 됐습니다. 네. 국회의원들이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네. 그 예산안이 만내정내 할 때가 아닙니다. 전격적으로 그러면요. 해서 일단 이 다운된 내수경제 네. 왜 지금은 뭐 저 수출은 뭐 그나마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만 수출도 그렇고 내수 경기를 진작시켜서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피해본 사람들이 누구예요? 정말로 네. 경제 일선에서 뛰고 있는 영세업자들, 네. 소상공인들입니다. 네. 방법도 뭐 100만 원, 50만 원씩 준다. 그 원달에 오줌 넣기죠. 그렇습니다. 한 달이면 몇백만 원씩 자빠져 나가고 네. 있던 식당 하던 분들 문 닫은 사람 숱합니다. 맞습니다. 뭐 사람이 돌아다녀야 맞습니다. 특히나 지금 같으면 뭐 5명 이상도 모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다운된 경제를 살리려면 뭐냐 코로나가 조금이라도 잦아든다면 네. 그때부터 활발히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재정이 필요하죠. 재정이 필요합니다. 네. 재정, 뭐 공공시설을 뭐 확충한다든가, 네. 뭐 말 그대로 행사를 연다든가 네. 해서 돈이 풀려야 지방 경제가 토락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 긴축 재정 이야기 한다면 좀 망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기가 위축됐을 때 긴축 재정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오냐? 악순환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기본이잖아요. 네. 그것도 모르고 무슨 이 시기에 긴축 재정 하자고 하니까 긴축 재정을 하자고 한다고 해서 그거는 뭐 재정학 네. 앞에 조금만 읽어봐도 알 수 있는 얘기인데 그런 분이 시의원으로서 이렇게 시의원이라는 직위를 네. 정말 이용해서 네. 좀 긴축 재정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가정에서는 부채가 없으면 좋은 거죠. 그렇죠. 가정 경제하고 국가 경제, 지자체 경제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면요. 네. 가정 경제는 말 그대로 소득이 줄면 네. 덜 씁니다. 그렇죠. 줄여나갑니다. 네. 기본적으로 들어갈 건 할 수 없이 들어가겠지만 네.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소비 패턴은 줄여나갑니다. 네. 있는 대로 주머니에 있는 대로 써야 네, 되니까. 네, 네. 그러다 보면 그게 외부로 나가면 외부에서는 시장이 안 돌아가죠. 그만큼 덜 그렇습니다. 들어가겠죠. 네, 네. 이게 모여 있으면 지역 경제가 되는데 지역 경제는 일단 주머니 속에 있는 걸 내줘야 하는 것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주머니 안에 돈을 채워줘야 돼요. 채워줘야죠. 그러려면 뭐를 해야 돼요? 일을 해야죠. 일거리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 일거리를 만들어주려면 재정 재정 투입이 돼야 네, 된다는 투입이 얘기죠. 해야 되죠. 그런 간단한 논리인데 그거를 이렇게 반대로 얘기해서 반대로 이야기하죠. 참 네. 그게 또 반대로 얘기해서 그 반대로 집행이 지금 예산 삭감시킨 이유가 반대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악순환이 이참 계속되는 겁니다. 안 할 말로 뭐 한 번만 얘기해도 될 거를 몇 네. 번씩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구나 해서 방송을 2번, 3번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번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거야 뭐 본인이 변명도 좀 해야 될 때고 그간 뭐 여기저기서 많이 의도 맞았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시민단체들도 네. 가서 항의도 했고 또 지적도 했고 성명도 냈고 네. 뭐 그런 거 언론에서도 또 송 기자님 같은 분이 지적을 해줬고 그런데 그러한 거에 대해서 이제 개인은 뭐 기관 전체야 뭐 그렇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시의원 본인 개인적으로는 그 변명 아닌 변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왜곡 네. 그렇죠. 이제 스텝을 첫 발을 네. 잘못 디디면 이상한 길을 자꾸 가는 겁니다. 네. 네, 그런 부분에서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예. 내가 잘못했구나. 예. 솔직하게 나 그때 이렇게 해서 나랑 같은 지역구에 있는 의원이 이렇게 주장하길래 내가 동조했다. 근데 후일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내 맹신누들 말고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솔직하게. 네. 그럼 얼마나 쿨해요. 맞습니다. 서로 좀 모질라고, 내가 그냥, 우리 옆에 동료 손 들어주고 했다 하자. 그때는 실수했다 하더라도, 뒤늦게라도,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러면 오히려 그 모습이 훨씬 더, 보이죠. 멋까지는 아니어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이미 멋있기는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멋보다는 그냥, 그래. 자기 자신의 잘못이라 실수를 쿨하게 인정하는 것도. 그러니까 예. 사람이 한번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흔한 얘기로 병가지상사라고 하죠.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덮으려고 다른 거짓말 하다 보면 신뢰할 수 없는 인간이 아니라 점차로 본인이 쓰레기통에 빠지는 겁니다. 거기 푹 빠져 있으면 뭐가 돼요? 쓰레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할 때, 본인도 집에 가서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건 무리했구나 하고 생각할 때 얼른 빼고 나와서 탁탁 털고 안 그럴게요 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이 천안시의회가 이 보도자료를 내고 변명인지 아니면 뭐 앞서서 보도했던 내용에 대해서 뭐 본질을 호도하고 뭐 하여간 그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근데 보고 좀 웃기기도 하고 또 무식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2탄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여러분 그 이명호 TV 보니까 그저께 보니까 독자가 조금 늘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부탁 좀 한번 할게요. 좋아요인가요? 네.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뭐 앞으로도 주로 뭐 이런 식의 진행 또는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잘 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명호의 도전보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